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의약품 관세를 조만간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지수 자체가 이제 밀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이제 미국의 지표가 좀 부진했잖아요. 이거하고 맞물리면서 혹시 수출 환경이 좀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일부 투자자들은 했고요. 그렇지만 중소형주는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부진하긴 했지만 과매도권이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과매도권으로 접어들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미증시에서도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지수는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중소형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긴 했는데 매도는 특정 업종에 좀 집중되어 있는 편이었고 전기가스, 기계 이런 걸 매수하는 등 매수한 업종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했지만 상승 종목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일 연속해서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오늘 1000개 이상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990개가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 건설 이런 등등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지수는 약간 올라간 걸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존 박스권 안으로 복귀가 됐고 오늘 21선 위에서 계속 마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소형주 지수인데 소형주 지수가 세법 개정안 대주주 지분 변경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먼저 빠졌다가 그게 1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으로 원래대로 갈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지수는 거의 제자리였는데 소형주 지수는 1%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61선에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하락 종목, 상승 종목 수 봐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3일 연속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코스피가 그 과매도권으로 ADR상 찍었다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날이 딱 저점이 되고 플러스로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저거 딱 찍었다고 해서 반드시 돌아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설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건 맞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밀린 상태에서 그 주에 바로 복원이 안 되면 이제 회복이 안 나오면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경기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악재가 뭔가 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정도의 악재는 없는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21선까지 회복이 되진 않았지만 3일 연속에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오늘 플러스가 나면서 그 지난 폭락 전에 4% 폭락 전 직전 종가가 805포인트였거든요. 오늘 종가가 803포인트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제 폭락했던 거는 일단 복원이 됐다. 근데 이게 이제 복원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난번에 805포인트 왔다 갔다 이 전후는 시장이 뭔가 이제 갈까 말까 하면서 이제 망설이고 있던 자리라서 여기까지 일단 올라왔으면은 뭔가 이제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때도 안 올라갔는데 지금이라고 뭐가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올라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양시장 지수도 그렇고 뭔가 좀 한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있는 어떤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은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멱살 잡아 올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대장주, 대장 업종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눌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에 말씀드렸던 ISM 서비스업 지수가 부진했다. 미국 제조업 지표도 부진했는데 서비스업까지 부진한 데다가 고용 지표 내리고 가격 지표는 올라가고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건가? 이런 걱정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장중에 지수가 쉽게 못 올라갔고 또 지수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오늘 제대로 보면 좀 어정쩡하게 갇히는 그런 이유가 됐는데 한편으로는 쉽게 안 빠지는 걸로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9월에 금리를 내릴 건가라고 보면 지난 주말에 95%까지 올라갔다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8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5% 보고 있고 지금 동결할 확률은 15% 정도. 이 정도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이너스 난 게 장중에 코스피가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만 증시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금리 인하를 바라봤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우리와 대만은 반도체 관세 그러니까 여기를 좀 집중을 해서 아시아 증시가 조금 갈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에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근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 발표하고 의약품 관세 부과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저게 되게 비현실적이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최애국 그 대접 받는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해서 미국이 재발등 찍기라서 저게 제대로 가능할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의약품도 처음에는 조금 부과하고 점차 높이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약간 또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타코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대형 반도체주와 대형 제약주가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의 발목이 잡히는 그런 이유가 됐고요. 또 반도체는 여기에다가 그 AMD가 시간에서 빠졌잖아요. 시간의 낙폭은 이거보다 더 크게 내려갔는데 이 기사보다는 어쨌든 AMD 실적이 중국에서의 어떤 매출이 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 뭐 요것 때문에 이제 또 재고 있던 거 재무제표도 녹여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에 빠졌고 요게 일부 좀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코스닥도 올라가고 소형주 지수가 올라간 건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그냥 50억 원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야, 이거 어설프게 막 이제 섞는 거보다 뭐 절충안 이런 거보다 그냥 50억 원 그대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은 조금 더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하이닉스가 30만 원 두 번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아래서 지금 박스권을 도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보면 지수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수의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안쪽에서 뭔가 좀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변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조방원을 비롯해서 1, 2분기 때 강했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61선 근처에서 이제 돌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원전 수주 이런 기대감 나오면서 이제 현대건설이 강하게 올라서는 그러면서 오늘 21선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엔터주도 보면 61선 패턴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에스파인가요? 블랙핑크? 에스파? 하여튼 제가 요즘 아이돌 잘 몰라서 하여간 좀 해외 쪽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매출이 잘 나오는 걸로 보여진다. 실제로 실적도 좀 잘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올리는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대형주 쪽에서는 빅5가 다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이 방산도 있는데 저게 저 업종이 모조리 다 악재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수 가지고 장난치기 위한 그런 어떤 게 좀 티가 난 것 같다. 그래서 뭐 오늘 5종목이 일제히 하락한 거는 파생시장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저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플러스가 났잖아요. 저 5종목이 오늘 지수 뺀 게 15포인트 정도 돼요. 근데 그러고도 지수가 강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 대형주 눌러도 지수가 쉽게 안 빠지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다행스럽죠. 그래서 오늘 보면 대형주 지수가 마이너스 2%였는데 중형주가 1.3%, 소형주 지수도 거의 1%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태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거 과매도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로 이제 과매도권 찍어서 중성주 쪽은 가격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비엠이 플러스가 났고 실적 오늘 보고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 중에서 선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했는데 그 아침에 매도가 집중됐었어요. 그러니까 10시 때까지 한 2,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다가 그때 매도가 일단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저 시간 이후는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거였거든요. 근데 아침에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매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거 오늘 한 5천억 가나 보다. 근데 보통 최근에 기준이 뭐냐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매도가 더 이상 안 나오면 그냥 아침에 단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실어 들어왔던 자금이 이제 출회돼서 나가는 것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제 보통 지수가 폭락했다가 급반등이 나오면 단기성 자금이 많이 포함돼서 들어오거든요. 그 자금이 좀 빠져나갔던 걸로 일단은 해석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종목 보면 그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뭐 하여튼 등등해 보면 그 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사실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골라 담았다. 그러니까 정유주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보이긴 하는데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집중 담았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특별하게 어떤 특정 종목군들을 집중 담았다는 아닌데, 다만 이제 2차전지, 삼성 SDI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쪽을 은근히 담았어요. 그러니까 주가 등락과 무관하게 뭐 HPSP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유진테크, 심텍, 뭐 하여튼 리노공업,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눌릴 때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최근에 일관되게 매수하는 게 엔터주잖아요. 그러니까 JYP, YG엔터, SM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 있게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반도체 쪽이 약간 뭐 매도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기관이 팔고 외국인들이 받고 이런 식의 어떤 수급 그 시소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은근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 상황 좀 정리를 해보면, 증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빅테크보다 러셀 2000이 더 강했거든요. 근데 오늘 미국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냐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대형주 쪽보다는 그 외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누적해서 보면 좋았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무조건 통계대로 또 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저 패턴에서 다시 이제 빅테크로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요 후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어떤 관세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구조상 부담이 될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근데 저게 강행할 때 미국이 저게 과연 먹힐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미국에서 많이 지어서 미국에서 생산해 내라, 이거는 충분히 미국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는 뉴스긴 하잖아요. 근데 저게 과연 트럼프가 그대로 강행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해서 저 뉴스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종목들도 그렇게 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대부분 하락한 거 채웠잖아요. 지난주 폭락 나온 거.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는 뭔가 올리는,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던 걸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일단 그 위치까지는 복원이 됐으니까 올릴 게 뭔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제 대장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다시 확 치고 올라간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 혹은 종목이 등판을 해줘야 될 타이밍이 됐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또 치고받고 갇히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반등 주도한 게 오늘 최근에 보면 1차, 2차, 그러니까 조방원, 그다음에 금융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반등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외주들, 예를 들어서 이 소외주 중에서 반등했던 게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이 종목들이 조금 주춤하잖아요. 근데 주춤했던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시장에서는 이 종목들까지 끌어올릴 정도면은 좀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제가 그 질문 주신 게 있어가지고, 미국 국채 발행 일정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사이트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찾아가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investing.com은 다들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국채 입찰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요런 페이지가 떠요.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서 이 사이트 누르시면 됩니다. 요 사이트 출처라고 써 있는 거 누르고 들어가면 요 재무부 사이트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곧 앞둔 일정 요거 누르면 이렇게 일정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별로 발행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트는 그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차트 보면 추세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뭔가 지금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되게 놀라운 게 이 연봉이거든요. 연간 차트 보시면 6년 박스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단 5만 5천 원 정도, 상단은 8만 원. 종가에서 8만 원 넘게 마감한 게 한 번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8만 1천 원이었어요. 2010년. 그 이후로는 종가로 8만 원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8만 원 넘어가면 큰일 나는 종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 제대로 된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물론 이제 뭐 무조건 삼성전자 올라가는, 뭐 지수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으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뭔가 역할을 좀 해주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려 6년에 6년, 그러니까 6년 동안 이게 무슨 이게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뭐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도 공매도지만 그
장기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삼성전자의 어떤 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 투자할 수 있으려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을 보유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삼성가 압도적으로 수익률을 날 수 있는 종목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매년 보유했을 때 플러스는 조금이라도 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또 이제 이거를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서 오늘 또 이거 특징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